2018 국제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미륵을 묻다 김형수. 2000여 년 전에 방가지동 씨앗이 스스로 발화가 된 적이 있다고 한다. 한 해밖에 못 사는 풀이 때를 기다린 것이다. 사랑할 만한 세상이 오지 않아 2000년 동안 눈 감은 태어남이라니. 고작 1년 살자고 2000년을 깜깜 세상 잠잤다니. 그런 일이 어찌 꽃만의 일이랴. 우리도 한 1000년쯤 자다가 살고 싶은 세상이 왔을 때 눈 뜨면 어떨까. 사람이 세상을 가려올 수 없으니 땅에 엎드린 발행이들 한 1000년쯤 작정하고 나무를 묻었다는 매향의 기록. 아, 어느 어진 왕이 1000년 후를 도모했던가. 침향이 되면 누구라도 꺼내 아름다운 향기로 살라고 100년도 아닌 1000년을 걸어 나무를 묻었단다. 그것은 사람이 땅에 심은 방가지 똥이었다. 한 해 찌어 한 해 먹던 풀들이 1000년 후에 나무씨를 뿌렸다는 우리 5000년 역사에서 가장 뿌듯한 매향에 관한 몇 줄의 글 읽고 또 읽고 노란 꽃을 든 미륵이 눈에 아른거렸다. 네, 미륵을 묻다. 신앙송할 때 나온 꽃은 방가지똥이 아니고 금불초입니다. 방가지똥 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없어서 금불초를 대신 올렸습니다. 그런데 노란색 꽃이니까 좀 비슷하긴 하죠. 시에는 식물, 길짐승, 날짐승, 곤충, 새 다양하게 나오죠. 인간과 함께 존재하는 많은 존재들이 나와요. 그래서 식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식물 읽어주는 시인에 가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륵을 묻다. 미륵을 묻다. 우리가 뭘 묻는 행위는, 그렇죠. 뭘 묻는 행위는 소원을 비는 행위죠. 우리가 발언한다라고 하죠. 빌고 바라고. 네, 그렇게 발언하는 행위를 할 때 뭘 묻죠, 땅에다가. 그런데 미륵을 묻다라고 했어요. 미륵은 석가모니의 제자죠. 미륵보살이라고. 또 미래부처죠. 그러니까 아직은 보살 상태에 있는데 미래의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보살의 몸으로, 그러니까 보살의 몸으로 어떤 여러 하늘 중에 하나, 도솔천이라는 하늘 중에 하나에 머물다가 미래의 중생을 구제한다는 부처입니다. 네, 그 부처가 바로 미륵불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미륵을 묻는 어떤 땅에 풀을 묻듯이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사실은 풀을 심거나 어떤 다른 것을 묻겠죠. 그러면서 마치 미륵불, 미래의 부처처럼 커서 자라서 어떤 세상을 구제해달라고 소원을 비는 행위를 가리켜서 미륵을 묻는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방가지똥 씨앗이라고 했어요. 2000년 전에 방가지똥 씨앗. 방가지똥 씨앗이 스스로 발화가 된 적이 있다고 한다. 한 해밖에 못 사는 풀이 때를 기다린 것이다. 사실 방가지똥이 그랬을 리는 없겠죠. 시인이 그렇게 어디서 기록을 읽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시인이 그렇게 읽은 것 같아요. 지금이 불기 2555년이니까 석가모니는 아닌 것 같고 석가모니 이후의 일인 것 같죠. 2000년 전이니까
그때의 씨앗이 스스로 발화가 된 적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반가지똥을 어떤 미래불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사는 것이 팍팍했던 한 중생이 어떤 좋은 시절을 기다렸다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반가지똥은 반가지똥 있죠. 원래 길가에서 아무 데서나 피는 노란 꽃이에요. 여름에 피는 꽃인데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꽃은 대부분 큰 반가지똥이고 반가지똥은 보기가 참 어려워요. 예, 대부분은 큰 반가지똥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노랗게 피는 꽃은 반가지똥이 있고 큰 반가지똥이 있고 사대풀이 있어요. 네, 그 3대 노랑이들입니다. 근데 반가지똥은 엉겅퀴랑 되게 헷갈리게 생겼어요. 또 피는 시절도 비슷하고. 근데 엉겅퀴는 자주색 꽃이 피죠. 네, 빨갛게 피어요. 그런데 한 해밖에 못 사는 풀이 때를 기다린 것이다. 1년생 풀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은근히 풀이잖아요, 풀. 풀인데 이 풀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민초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하죠. 힘없는 민초들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짧은 것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할 만한 세상이 오지 않아 2000년 동안 눈 감은 태어남이라니 고작 1년 살자고 2000년을 깜깜 세상 잠잤다니.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세상을 어떤 2000년 동안 기다릴 만한 여유가 있는 어떤 그런 반가지똥이라는 하찮아 보이는 어떤 잡초에 불과해 보이기도 하죠. 길가에 아무 데서나 피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별로 관심도 안 주는, 눈길도 안 주는 그런 꽃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잡초 같은, 우리가 잡초라고 경시하는 그런 꽃이 핀 모습을 보고서 어떤 조급해하는 어떤 삶, 자기들은, 우리 사람들은 조급해하면서 살죠. 그런 조급한 삶을 살는 어떤 우리 또는 시인의 태도를 반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일이 어찌 꽃만의 일이랴. 우리도 한 1000년쯤 자다가 살고 싶은 세상이 왔을 때 눈 뜨면 어떨까. 이거는 앞 연에서 말한 것을 이어가는 건데요. 살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좀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면서 살면 어떨까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가려올 수 없으니 땅에 엎드린 발행이들 한 1000년쯤 작정하고 나무를 묻었다는 매향의 기록, 어떤 기록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발행이 길바닥에 피는 발행이인데요. 그 길가에 길섭에 피는데 아주 작아요. 발행이는 왕발행이하고 그냥 발행이가 대표적인 건데, 식물 읽어주는 시인에 가셔서 이렇게 탁 넣고 치면 그 차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한 번씩 보세요. 그 발행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는 아무래도 그냥 작은 잡초 중에 하나일 것 같지만, 하찮아 보이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작은 잡초들 중에 하나일 것 같지만 우리 민초들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냥 사람들. 예. 그래서 작정을 하고 매향을 했다고 그래요. 매향. 향기를 땅에다, 이게 매향이라는 게 묻을 매자에 향기향자잖아요. 향기를 그 강이나 바닷가, 바다에다 묻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발언을 하는 거죠. 다음 생, 지금 생이 아니라, 지금은 고단하고 힘들어도 다음 생, 내세라고 하죠. 그런 다음 생에 어떤 복을 달라고 어떤 발언하는 행위,
또는 의식을 가리켜서 매향이라고 합니다. 네, 그때 한 1000년쯤 작정하고 나무를 매향 행위로서 묻었다는 기록을 봤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기록이 뭘까요? 아무래도 반가지똥일 것 같죠, 느낌이. 어느 어진 왕이 1000년 후를 도모했던가. 이 어진 왕, 딱 어진 왕이었다기보다는 1000년 전에 현재의 향기를 위해서 1000년 전에 향기를 심었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그 매향이라는 행위를 1000년 전에 누가 했단 말인가라는 거죠. 도모한다는 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꾸미는 거죠. 침향이 되면 누구라도 꺼내 아름다운 향기로 살라고 100년도 아닌 1000년을 걸어 나무를 묻었단다. 크게 보죠. 그것은 사람이 땅에 심은 반가지똥이었다라고 말했네요. 침향이라는 것은 침향나무도 있고, 침향은 아까 위에 그 매향이라고 했었잖아요. 매향은 땅의 향기를 묻는 거라면, 침향은 그 묻어져 있는 물 속에, 꼭 땅이 아니라 물에 묻는 것이기도 해요. 매향이라는 것은. 그래서 침향은 그 묻혀 있는 향기,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침향나무라고 있어요. 여러분 팥배나무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침향나무를 보기는 좀 힘들고요. 팥배나무는 흔히 보죠. 그 나무랑 비슷하게 생긴 나무가 있는데, 네, 그 내부의 목재의 색깔도 약간 붉은색이어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팥배나무는 성남시 그 영장산에 가면 팥배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 침향이 되면 누구라도 꺼내, 즉 미래, 과거의 그 매향의 의식으로서 묻어놓은 그 향기가 그 잠겨 있는 침향나무처럼 그런 어떤 침향나무가 실제로 향기가 있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상징적인 거죠. 침향이 되면, 즉 묻혀 있는 향기가 되면 먼 미래에 누구라도 꺼내서 아름다운 향기로 살라고 100년도 아닌 1000년을 걸어 나무를 묻었단다. 그것은 사람이 땅에 심은 반가지똥이었다. 그 반가지똥이 침향이라고 해요. 네, 1000년 전에 심었던 침향. 네, 오래전에. 그래서 우리가 그 반가지똥을 보면서 사는 거죠. 그 반가지똥은, 그러니까 길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네,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고, 또 뭐 그런 잡초가 1000년 전에 현재의 우리를 위해서 매향의 의식으로서 심어놓은 어떤 귀한 침향이라고 해요. 침향. 네, 우리가 향기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침향이라고 해요. 과거 1000년 전에 발원했던 그런 복이기도 하죠. 1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매향 행위로서 기원했던 그러한 복이기도 해요. 그 복을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해 지어 한 해 먹던 풀들이, 물론 이 풀은 발행이도 그렇고, 발행이는 좀 다년생 화초일 것 같은데 좀 잘 모르겠고요. 이 반가지똥은 한 해살이 풀입니다. 그래서 한 해 지어 한 해 먹던 풀들이라고 했어요. 1000년 후에 나무씨를 뿌렸다는 우리 5000년 역사에서 가장 뿌듯한 매향에 관한 몇 줄의 글을 읽고 또 읽고, 지금 시인은 어떤 경험을 쓴 거라기보다는 책을 읽고 그 감동한 내용을 하나의 시로 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초들이 뿌리는 씨앗, 그러니까 과거의 민초들이 뿌린 씨앗을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듯이 현재 우리의 민초들이 뿌리는 씨앗은 천년 후 미래를 위한 어떤 매향이라는 거죠. 매향. 그러니까 미래 세대들에게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뭐 발언하는, 즉 복을 기원하는 그런 매향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노란 꽃을 든 미륵이 눈에 아른거렸다라고 해요. 노란 꽃이니까 방가지똥이겠죠. 그 방가지똥 꽃을 든 미륵이 눈에 아른거렸다. 미래 세상을 구제한 미륵이 노란 꽃을 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매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는 것은 미래 세대들을 위한 매향이겠죠. 그때 미륵이 구제한 어떤 그런 세상이 눈에 아른거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신문 2018년 국제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미륵을 묻다라는 김영수 시인의 시에 대해서 감상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